파란리본TV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고친 코너이죠. 오늘은 94번째 강의이고요. 등교 거부하는 아이 어떻게 할까, 왜 그럴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 11번째 이야기이고, 그것이 학교 문제라면 이 6번째 이야기입니다. 학교 문제라면 그 이유가 뭘까? 참 선생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참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에서 스승이 없어서 그렇다, 참 선생이 없어서 그렇다, 이 내용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승이 없어져가는 학교, 참 선생이 드물어지는 학교, 교육 환경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지계 교사만 있고 업의 선생은 드문 시대가 되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학교에는 여전히 좋은 선생, 좋은 스승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다들 폭군으로 자란 아이들, 상전으로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참 선생, 좋은 스승을 만나고도 그분들과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배우겠다는 학생의 입장은 잘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지침을 따라가는 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본인이 수직 관계 위에 있고 교사가 아래로 내려오면 스승을 모실 기회, 선생을 만날 기회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죠. 또 물론 일부 교사들 중에는 애초부터 선생이나 스승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조금 물음표가 되는 이 교사직이 주는 혜택, 장점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만 아마 지극히 일부라고 보고요. 또 제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선생이 되려고 해도 스승으로 살려고 해도 어떤 시스템, 즉 상황 자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교사의 사기를 꺾는 그런 시스템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초등학교 교사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창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질 때 우리 반은 어떤 컴플레인도 없는 반이다, 이런 게 제목이었는데요. 자기가 맡고 있는 반에서는 어떤 부모들의 항의도 없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적인 교사와 이상적인 아이들, 이상적인 학부모 다들 좋은 학급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의기투합이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이 교사가 체념하는, 포기한 의욕 상실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 내용에 보면 초임 교사 때 막 이제 임용을 받고 교사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고 하죠. 자, 그런데 그 사랑과 열정을 표현할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역반응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아이들에게 사주면 부모들로부터 그렇게 찬 음식을 먹으면 배탈 나면 어떡할 것 같냐, 그렇게 마트에서 파는 거 그런 거 허접한 거 먹지 않는다, 고급 아이스크림도 아닌 것을 왜 먹이냐, 이렇게 불평이 막 쏟아지고요. 또 숙제를 많이 내주면, 그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주면 아이들이 학원 가서 공부를 못하게 된다, 학원 갈 시간을 뺏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과도한 부담이다,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오고, 숙제를 안 주면 교사가 도무지 학습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라고 하고, 또 아이들에게 뭔가를 시키면 아이들이 무슨 종이냐, 뭐 종 부리듯이 부리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불평들을 해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임 교사로서 뭔가를 시도만 하면 돌아오는 반응들은 졸지에 나쁜 교사, 부족한 교사, 기준이 안 된 교사, 실력 부족인 교사, 희한한 교사, 이런 딱지들을 붙이게 된다는 거죠. 일명 그 더블 바인더, 이중 구속 개념인데요. 뭐를 해도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 무엇을 해도 마이너스로 처리되는 그런 결과를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새 의욕이 상실돼 버렸고, 그 사랑과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졌고, 소명과 사명도 퇴색되어 버린, 그래서 어느 날 무기력에 찌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은 주체와 객체가 엄연하게 구분됩니다. 주체와 객체가 확연히 구분되고 그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육의 가장 기본인데, 교육의 주체는 교육의 중심이죠. 거기에는 교육 철학과 교육 방법과 교육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교육의 객체는 교육의 주체를 믿고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주체는 교육에 관한 한 전권을 가져야 되죠. 아주 강력한 절대적인 그런 전권을 가져야 합니다. 교사가 가진 그 전권은, 학교에서 가지는 이 교사의 전권은 학부모가 일체 간섭할 수 없고요. 어떤 제도나 정책이 간섭할 수 없어야 되죠. 만약에 학부모가 일일이 뭐 감놓아라, 배놓아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런 사람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교육을 하든지, 뭐 자기 집에 가정교사를 고용을 하든지, 뭐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 말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성립이 안 되는 말들이죠. 왜냐하면 교육의 주체와 객체가 달라지니까 그 주체에게는 전권을 줘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옛날에 영화나 사극 같은 데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 고전 영화, 유명한 영화 중에 사운드 오브 뮤직, 어느 저택에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그 아이들 7남매를 위해서 어느 저택의 이 장교가 가정교사를 고용을 하죠. 바로 그 수녀였죠. 이 가정교사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이 웃음도 없고 생기도 없고 활발하지 못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경직된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자유분방하게 정말 아이들이 노래를 알고 음악을 알고 즐거움을 알고 행복을 아는 그런 아이로 교육을 시키죠. 또 우리나라 전통 사극에서도 옛날에 그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죠. 그 신하들 중에 인품이 좋고 학식이 깊은 그런 사람을 이 왕자의 전임 교사로 스승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때 임금은 이 스승에게 전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자라도 스승에게는 100% 순종을 해야 되고요. 또 아무리 왕이라도 교육에 관한 한 일체의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되려면 교사의 전권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가능한데, 교사에게서 전권을 박탈시키고 교육을 하라, 그건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다는 뜻이 되죠. 오늘날 교사들의 고충이 이런 것들일 겁니다. 이 과도한 학생 중심, 과도한 아이 중심의 피해자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전권을 받지 못한 그런 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말은 동시에 스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오로지 그냥 교사직만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헬멧적, 그러니까 방탄모, 철모도 안 쓰고 방탄복도 안 입히고 군복도 안 입힌 사람을 적진으로, 그것도 무기도 하나도 안 쥐어주고 적진으로 돌격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되려면 교사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교사가 교사직을 넘어서 선생이라는 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권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가슴 아픈 현실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 교사는 참 스승이 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차단당했고, 그래서 둘 다 불쌍한 존재,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땅에 참 스승들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참 스승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에서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아이들의 인품과 또 모든 것들이 향상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